지금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강의 형식으로 찍는 영상은 이 영상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형식으로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어갈 부분은 이제 전체 매매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주주총회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계획하고 어떤 기법들을 구사하는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변동성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진 영상에서 계속해서 기법을 설명할게요. 일단 변동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알겠는데 거래가 터지면 이미 고점이고 거래가 터지기 전에 사자니 도대체 이런 자리에서는 뭘 보고 사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래가 터지기 전에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거래량이 터진 양봉에서 내가 사야 되는지 아니면 눌렸을 때 음봉에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죠. 또는 양봉에서 내가 매수하자니 너무 높게 올라온 것 같아. 근데 음봉에서 매수하자니 이미 재료 소멸이라서 음봉이 생긴 게 아닐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음봉이 생긴 거 아닐까? 나 혼자 뒷북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해야 될 때 못하고 매도해야 될 때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매번 가지는 생각들이죠.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히 변동성이나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디까지나 이 설명들은 두 가지 전제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타가 아니라 단기 스윙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단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업 투자자다 라고 하시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9시 출근을 해서 6시 퇴근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상황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영상들을 다 보다 보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차트들처럼 내가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제가 산 자리에서 판 자리까지 포함하면 한 11%, 12% 정도가 쉽게 찍히거든요. 직장인들은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타에 많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다 직장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란 뭐냐? 변동성이라는 것은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우리가 캔들로 표시를 할 때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죠. 변동성은 시장에서 이 주식이 지금 인기가 있다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트레이딩을 할 때 이 거래량, 변동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거래량, 많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도체 관련주들도 6월, 7월이랑 차원이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변동성이 왜 나한테 좋은 건데요? 이게 왜 나한테 돈이 된다라는 건데요? 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거래자가 많아질수록 바보들이 참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A 주식을 거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똑똑한 사람들만 넘쳐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똑같은 A 주식을 거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서울대학교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 참여자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바보, 호구들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보, 호구들이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바보 혹은 호구들이 거래에 참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 즉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은 거래량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보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 그 사이에서 내가 이익을 볼 기회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래가 여기서 많이 터지기 시작했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 바보들이 거래 참여를 많이 하죠. 그러면 바보들은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더 가지 않을까? 내가 종가에 사가지고 다음날 내가 딱 5%만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내가 5% 이익이 났다 해도 팔아요? 안 팔죠. 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있다 팔아야지.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물리게 되죠.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려요. 손절을 안 하게 되죠. 기다리다가 하다가 더 큰 급락이 나오면 그때서야 손절을 해버리게 되죠. 바보들이 거래 참여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은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손절하고 나갈 때 그걸 받아서 순식간에 10%를 먹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변동성이 생기면 왜 나한테 좋은데요? 라는 두 번째 이유는 변동성이 생긴 이후에 거래를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부분은 두 가지에서 장점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매매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을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돼요. 변동성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반등할지 정확히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 거래를 하면 거래 시작점을 잡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를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즉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뭐죠? 이런 급등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생기고 난 뒤에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기준으로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게 되니까 내가 거래할 종목을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을 내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거래를 해서 이거를 먹고 나오면 되니까. 거래량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기다려서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오고 나서 한 2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먹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장인들은 한 종목을 깊게 분석해서 예를 들면 산업에 대한 공부, 이런 회사에 대한 공부, 이런 재무제표들, 앞으로 나올 신제품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미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기다려서 이런 것들을 크게 먹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생기고 난 뒤에 이거를 쉽게 포착을 해서 꼭 이렇게 크게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작은 점수를 쌓아 나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말한 그런 깊은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한 종목당 몇 주씩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책이나 동영상에서 기법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 사라, 아니면 481선에 가까이 왔을 때 지지가 되면 매수해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거나 확률이 낮은 이유는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그 기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승률이 매우 낮아져요. 승률을 일단 제쳐두고라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이에요. 시간.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 매매를 하면 너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반등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간단해지는 부가적인 장점도 따라온단 말이죠. 왜? 거래량, 즉 변동성이 심해졌다라는 것은 그게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어쨌든 우리가 포착하기에 너무 쉽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래를 할 때도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종목을 뽑아낼 때도 쉽고 빠르게 포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하루에 9%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표시된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이게 몇 달이 될지 몰라요.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물려있다가 크게 급등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짧게 7%, 12% 이렇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금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은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급등주 오마카세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컨텐츠예요. 지나간 차트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오스코텍을 미리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스코텍 지금 진행 중이죠. 오스코텍은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떨어지고 한번 브레이크 잡히면 해보세요. 짧게 보실 분들은 요 도시까지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정확히 설명을 했죠. 8월 5일 라이브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지나간 차트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게 전부예요. 뒤에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까지 보자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9%까지.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우신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8월 5일날 라이브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지나간 차트가 아니고. 우신 시스템도 이 자리까지 한번 볼게요. 조금 빨리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종가 매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신 시스템 넣어두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했죠. 이 뒤에 차트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수가 됐다면 벌써 15%, 14% 정도는 수익이 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한전산업을 한번 볼게요. 한전산업은 그 당시에 이 자리였죠.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시그널이 나오면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거는 7월 20일 당일날 찍은 라이브예요. 지나간 차트가 아니에요. 한전산업은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추가 산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랐었죠. 한전산업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다가 브레이크 한번 걸리면 이거는 후보로 넣어둘게요. 한전산업. 정확히 설명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시그널이 나오면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설명을 했죠. 지나간 차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저번 주 라이브죠. 저번 주 토요일 라이브에 우리가 요까지 한번 보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제이스코 홀딩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시총이 1000억 이상이니까 여기서 지금 예쁘게 돌려나가고 있죠. 요까지 한번 볼게요. 요 양봉까지만 제이스코 홀딩스 넣어두겠습니다. 예쁘게 지금 돌려나가고 있으니까 거래를 많이 주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거래를 주고 했으니까 제이스코 홀딩스도 정확히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날만 해도 장중에 10%까지, 어제는 장중에 또 9%까지. 정상적으로 여기에 매수가 잘 되신 분들은 지금 대략 20% 수익이 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주주총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률 높게 맞출 수가 있느냐? 그게 전부 다 이러한 변동성, 즉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봤던 이렇게 밑에서 돌려나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매매 전부 다 변동성이 생겨야만 할 수가 있는 매매예요. 이러한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다 보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않게 돼요. 이 급등 직전에 변동성이 생기기 직전에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를 모른다라는 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반등 타이밍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상한가를 내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을 보고 난 뒤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시간을 너무나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급등주 오마카세에서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그리고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이렇게 20%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한가를 안 먹어도 이 변동성을 보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이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변동성이 생겨야 바보들이 많이 참가한다. 바보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동성이 생기고 난 뒤에 거래를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매매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도 짧아져요. 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우리 눈에 쉽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동성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게 나한테 왜 도움이 된다는 거냐, 그리고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짧게 설명을 했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이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이 관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너무 거창하게 하실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바로 HTS를 키셔서 한 두 달 전에, 그러니까 한 7월부터 급등이 나온 애들의 차트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 차트들을 쭉 보면서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내가 사려는 거를 이제 그만두고 변동성이 생긴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회를 포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내가 직접 차트를 돌리면서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력 차이가.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시간과 장소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셀을 밟고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일단 악셀을 밟고 출발부터 해요. 근데 뭐가 없죠?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지도 않은 상태로 일단 출발부터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앞으로만 나아가면 하늘이 나한테 보상해주지 않을까? 근데 목적지 없이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만 앞으로 나아가면 북한에 도착하게 돼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출발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목적지라는 것이 없으니까, 즉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자 하는지가 없으니까 이 기법 공부했다가 저 기법 공부했다가 단타 했다가 단기 스윙 했다가 막상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얻은 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관점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을 토대로 나는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크게 먹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사서 언제 올라갈진 모르지만 한 방에 크게 먹는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난 뒤에 매매를 해서 시간을 짧게 해서 이런 거를 먹는 게 더 좋아. 이 둘 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뒤에 내가 어떤 기법을 구사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매매를 하고 있죠. 급등이 나온 뒤에 위에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고가놀이 매매,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이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건들은 제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관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둔 다음에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